눈치를 본 헤드워치는 한 달 6월 회의 때는 거의 100% 금리를 내릴 걸로 봤지만 오늘은 25%까지 예상했던 30분.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한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9월부터 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2001년 5천만 원으로 지정된 후 24년간 변동이 없던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2배를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후 금융기관들과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인 9월 시행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새 한도가 적용되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싶어도 보호 한도 내에서만 저축하던 불편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 금융업종도 관련법을 제정해 보호 한도를 똑같이 상향할 계획입니다. 한도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이 금융권의 예금이 16%에서 25%가량 증가할 걸로 추산되는데요. 다만 이 경우 높은 이자를 주면서 예금을 끌어모을 유인이 없어 제2금융권의 예금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의 이탈이 빨라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재작년 17명이었던 반도체 대학원 자퇴생이 지난해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자퇴생의 80%가 수도권 대학원에서 발생했는데 의대 진학이 가능한 상위권 대학원생들의 이탈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이나 정부 연구소의 핵심 연구진이 될 수 있는 석박사 인력의 이탈은 학부생 이탈보다 업계에 더 큰 마이너스입니다. 반도체 전공 학부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성전자와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 중인 4개 대학의 자퇴생은 2020년 8명에서 재작년 18명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도 같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19년부터 주요 대학에 도입한 반도체 계약학과는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고 등록금과 생활금 지원 조건 때문에 인기가 높지만 최근 의대 쏠림 현상으로 자퇴를 택하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걸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조사를 보면 시민들은 정치 문제에서 주로 울분을 느꼈는데 정부의 비리와 잘못 은폐, 정치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가 울분을 느끼게 하는 정치와 사회 사안으로 1, 2위에 올랐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분위기와 사회적 양극화도 요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울분을 가장 많이 느꼈고 응답자 69%는 기본적으로 세상은 공정하다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등 공정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47%는 최근 1년 동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48%는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 예방이나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약 700m 앞 유성 IC 삼거리에서 유성 IC 방면 우회전하세요. 잡지 사상계가 55년 만에 재창간호를 내며 복관을 알렸다는 기사입니다. 사상계를 처음 만든 장준하 선생의 맏아들 장호건 씨가 발행인을 맡았는데요. 재창간한 사상계는 응답하라 2025라는 큰 제목 아래 문명 전환, 계엄 등의 소주제를 다룬 특집을 200쪽 남짓 뿌렸고 새로운 사상의 가능성을 꿈꾸는 이들의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과거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사상계는 문명 전환과 생명 평화라는 시대 정신을 정립하고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간된 사상계는 연 2회 출간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각 월간으로 1년에 6차례씩 낼 계획인데요. 올해는 서점 판매는 하지 않고 정기 독자와 후원 회원에게만 배포하고 일반 서점 판매는 내년부터 할 계획이라고 장 발행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한 중소기업의 직원이 거래처에 보내야 할 돈을 다른 사람 계좌에 잘못 보냈다가요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 3월의 일인데요.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직원 A씨 거래처에 대금 약 300m 앞 유성 IC 방면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현행법상 계좌의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적 상속인 전원이 동의를 해야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B씨에게 법적
법정 상속인이 3명 있다고 파악을 하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2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서 결국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자, 약 3k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반환 청구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속인이 연락이 닿질 않는 상태라 승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데 아닌 거예요. 한 절도범이 빈 차량을 노리고 치고 다니다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도주를 하려고 했지만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영상. 이 영상에 한 남성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올라탄 뒤 수납함 속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 이렇게 담겼습니다. 남성은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6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남성의 동선을 추적해서 이 남성이 한 모텔에 머무르고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장시간 잠복 끝에 남성을 발견하고요.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 남성이 이렇게 전속력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추격전은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남성은 계속 따라붙는 경찰에 도주를 포기하고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5월 황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끝이 났죠.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6월 3일 대통령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6월 3일은 휴일로 결정이 됐고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2일 월요일 하루 휴가를 내면 토, 일, 월, 화 총 나흘의 휴일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투표를 위해서는 적어도 3일 오전에는 주소지로 돌아와야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오른쪽 4시 방향입니다. 사전 투표를 한 다음 연휴를 계획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전 투표 기간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목금 이틀입니다. 아, 장애인 주차장이요? 5월 8일 목요일 오늘 일정 살펴보는 미리보입니다. 국가과학기술적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SK코리아 소식 사태와 관련해서 청구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유영상 SK텔레콤 사장님의 상임 한국 머리수와 책임을 개진하고 후속 조치를 거부했습니다. 과방위는 최소한 SK 사장님 노조에 따르면 오늘 전국 자동차 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파업 여부와 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는데요. 만일 노조가 회의 결과 파업에 돌입하면 서울시는 긴급 수속 대책으로 즉각 전환해서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무료 셔틀 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